안녕하세요. 이번에 경하여고 나의 시크릿 플래너 특강에 참여하게 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에 재학 중인 경하여고 졸업생 백설아라고 합니다. 오늘 특강에서 우리가 플래너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와 계획을 세우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 기타 조언 순서대로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플래너를 꼭 사용해야 할까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플래너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플래너의 중요성을 느꼈고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제가 느낀 장점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용 시간과 내가 해야 할 학습량을 시각화하여 자신의 공부를 더 체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한 공부량을 시각화함으로써 학습에 있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플래너를 짜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시간표를 짜지 않고 학습하는 것이 더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무슨 과목을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건 체계적인 학습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계획이 꼬이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는 플래너를 이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꾸준함을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꾸준함과 성실함은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의 성실함과 꾸준함을 키워주는 도구가 플래너이기 때문에 플래너의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앞에서 말한 플래너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오로지 내신 공부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수능에 올인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많은 선생님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저는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 둘 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시험 기간에는 내신 공부가 곧 수능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오로지 내신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시험 기간이 아닐 때에는 수능 공부 위주로 하고 수업 내용 복습과 수행평가 준비 등 약간의 내신 공부를 병행하여 둘 다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수능 공부는 방학 때를 많이 이용했는데요. 방학 때 수능 개념 인강을 많이 들었고 꾸준히 매일마다 해야 하는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매일 문학 지문 3개, 비문학 지문 3개, 인강 하나, 영단어 40개, 수학 문제 100문제씩 이렇게 매일 꼭 해야 하는 과제를 과목별로 만들어서 꾸준히 했습니다. 내신 공부 같은 경우를 보자면 국어와 탐구는 개념 정리와 암기에 초점을 두었고 백지 테스트와 깜지 등 손으로 쓰면서 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과 많은 문제풀이에 초점을 두었고 영어는 내용 정리와 암기, 그 다음에 단어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목 공부에 있어서 개념, 문제풀이, 내용 정리, 암기 이 모든 게 전제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즉 과목별로 초점이 둔 부분이 다르다는 거지 국어와 탐구 공부를 할 때 문제풀이를 안 하고 수학을 할 때 암기를 안 하고 영어를 할 때 개념 정리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수행평가를 준비할 때 제가 했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이들 그럴 것 같지만 수행평가를 준비할 때 일단 달력에 수행평가 일정을 잘 정리해두고 빠른 마감 일정, 과목의 중요도, 그 다음에 수행평가의 양 등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서대로 수행평가를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험 기간일 때와 시험 기간이 아닐 때
방학일 때 제가 계획을 세웠던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시험 기간일 때 시험을 위해 내가 해야 하는 공부량을 과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과목 공부량, 시험 시간표에 맞춰서 과목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어느 정도 해야 할 학습량이 정리가 되면 시험 기간에 해당되는 주간들을 나눠서 각 주마다 해야 할 공부의 틀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1주차에는 과목별로 개념 정리를 하고 인강을 듣고 교과서를 한 번 이상 정독하기. 2주차에는 1주차 때 했던 개념을 암기하고 교과서를 2번 이상 정독하기. 3주차에서는 그동안 공부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하고 또다시 교과서를 정독하기. 마지막 주차에는 오답을 하고 개념을 한 번 더 보며 교과서를 훑어보기. 이렇게 각 주마다 내가 해야 할 공부의 틀을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틀 잡기가 끝나면 현재에 해당되는 일주일치의 계획을 세워줍니다. 저는 처음에는 과목별로 일주일 동안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고 이를 하루하루 배치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진과 같이 과목별로 해야 할 공부를 적고 다시 하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2학년 때 사용했던 방식이고요. 3학년 때는 이 사진과 같이 일주일 계획을 애초에 요일별로 나눠서 주요 계획들을 세웠고 디테일한 계획들은 매일매일 세우는 방식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이는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서 플래너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시험 기간이 아닐 때와 방학일 때 제가 짰던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시험 기간이 아닐 때와 방학일 때는 매일매일 해야 하는 과제를 만들어 놓고 세부 계획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플래너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방학일 때는 매주 새로운 계획을 짜기보단 마치 학교를 다니는 것과 같이 정해진 시간대에 정해진 과목을 하는 방식으로, 즉 매주 새로운 계획이 아닌 매주 똑같은 공부를 하지만 진도는 나간다는 느낌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조언을 할 건데요. 과목별로 시간 분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과목별로 시간을 분배한 방법은 일단 국영수는 매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요일별로 과목에 초점을 다르게 뒀습니다. 예를 들어 월화에는 국어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수목에는 수학에, 금요일에는 영어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기보다 이 탐구 공부를 하는 요일을 정해서 그 정해진 시간에 학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지리는 매주 월수금 저녁에, 생활과 윤리는 매주 화목에 정해진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짜둔 계획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제가 많은 선생님들에게 추천을 받은 방법이기도 하고 아마 많이들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일주일치 계획을 세울 때 나에게 주어진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5일이거나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7일로 가정을 하고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다 보면 계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주로 미루어지고 그럼 그 다음 주 계획은 또다시 그 다다음 주 계획으로 미뤄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일주일 계획을 5일이나 6일로 압축을 해서 세우고 매일마다 지키지 못한 계획들은 이 사진과 같이 표시를 해둡니다. 이렇게 표시된 계획을 비워두었던 주말에 해결하는 것이 계획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매일매일 계획을 잘 지켰다면 그 주말은 편히 쉬거나 모의고사를 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플래너를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플래너를 사용을 하고
많이 점수가 올랐기 때문에 이 특강에 꼭 참여해서 여러분들께도 플래너를 쓰는 방법과 플래너 쓰기를 꼭 추천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나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